안녕하십니까. 아동을 향한 바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24-2 워크스테이션에 참가한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신아 팀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진행해왔던 활동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기존의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옥구면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인권보호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의 증가, 교사들을 향한 악성 민원과 청소년들의 돈 없는 행위로 인한 교권 추락, 학대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옥구면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번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분석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의 갑질이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 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는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사의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참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밀착 관찰형 예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성의 예능들은 가족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특히 일부 연예인들의 특별한 가족 이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프로그램들은 일반인 가정의 신상 노출에 취약하며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방영합니다. 다음으로 법률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은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이후 아동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증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되었고 학대 피해 아동 주변인 등에 주어지는 신고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보호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판례는 가해 유형에 따라 신체 정서, 성적 학대와 유기 및 방임, 그리고 사망사건에 대한 판례와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로 나뉩니다. 특기할 점으로는 간접적으로 조장한 사례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는 점,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다는 점,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학대치사죄와 살인죄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심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화와 아동개념의 탄생입니다. 산업화 이후 학교는 주요 교육수단이 되었고 가정에서 아동을 중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에는 자녀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TV와 아동기의 변화입니다. TV가 등장하면서 소비문화와 성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포스트먼은 TV가 성인들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아동기를 파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과 교육의 탈중심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비대면 화상 기반 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의 미디어화와 학교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활용 위주의 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문제에 대하여 20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스트리트 부스에 참가하여 퀴즈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 관련 밀착형 예능에 관련해서는 긍정응답의 비율이 45.9%로 부정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범죄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더불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무리한 부탁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과한 민원을 넣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응답자가 56.8%였고 아동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모 대상 교육, 교사 권한 확대, 사회의 지원, 부모 처벌 순으로 응답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도출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사용한 세대이기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해한 미디어와 옳지 못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체계적인 부모 교육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권보호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민원 처리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지장이 가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신하의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